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부자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은 다르다. 오늘은 조금 도발적이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부자 되는 것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는 국민이 부자 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원하지 않을까요? 개인은 어떨까요? 당연히 부자 되는 것을 원하겠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돈 없이 행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에서 보통 사람이 행복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정된 월 소득이든 자산이든 말이죠. 사실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현재 상태에서의 제 답은 원하지 않는다입니다. 너무 충격적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세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세금으로 지탱되는 조직입니다. 외부의 침략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제도를 만들고 기타 등등 정부가 하는 일은 많지만 사실 어떤 정부든 세금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 성향의 정부든 간에 일단 집권만 하면 그들의 목적은 단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도 과감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의 표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질까봐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정부 관계자가 언급하는 조치들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다급한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현재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재창출은 모든 정부의 지상 최대 목적이니까요. 정권 재창출 외에 그들이 신경 쓰는 또 다른 하나는 세금 징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좌파 성향의 정당이 이 부분에 더 강하게 매달립니다. 좌파 정부는 빅브라더를 표방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많이 뽑고 이것저것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만듭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물론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부터 세금을 더 늘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더 형편이 나은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기업의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비대해진 조직을 유지하고 일부는 형편이 더 안 좋은 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을까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을까요? 비교도 되지 않게 소득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할 근거도 딱히 없습니다. 이미 소득세를 다 내고 그 잉여 자금으로 이루어진 2차 자산이 개인의 재산이니까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시스템 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는 합법적인 근거와 테두리 내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황이 이런데 국민들이 다 경제적 자유를 획득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누가 낼까요? 둘째, 정부는 GDP로 수치화되는 생산 활동이 필요하다. 이건 어쩌면 모든 정부의 제1목적인 정권 유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생산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은 GDP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A라는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20억의 재산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이제 지겨운 직장은 그만두고 취미 활동이나 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으므로 20억이라는 돈을 펑펑 쓸 수는 없습니다. A는 외식도 잘하지 않고 집에서 밥을 해먹고 뒷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면서 건강을 돌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면서 편안한 일상을 보냅니다. 돈을 되도록 쓰지 않고 많이 남겨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바람직해 보일까요?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일단 A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GDP에 전혀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비를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돈을 지불하고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누군가가 소득을 얻고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것이 GDP에 반영되는데 A는 자기 손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죠. A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그것은 GDP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죠.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GDP, 실업률 등의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가 좋아야 합니다. 안정된 자산을 마련했다는 든든함과 행복감,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만족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얻는 충만함은 GDP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A가 돈을 쓰지 않고 아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것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돈을 살아생전에 다 쓰고 가야 내수가 살아나는데 움켜만 쥐고 있으니 그렇죠. 자산을 구축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들이 다시 빈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려는 부모의 사랑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정부는 입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까요. 평범한 개인들에게 있어 행복이란 되도록 빨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후에 빨리 은퇴해서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개인이 되도록 오래 일해서 GDP와 취업률에 기여하고 돈도 모으지 않고 되도록 다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GDP와 취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은 줄고 내수는 활성화되고 경제에 활력이 넘칠 테니까요. 물론 정부가 악의 화신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악의 화신이어서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보험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보험과 금융상품은 일정 정도는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다만 손해가 80%이고 이익이 20%일 때 그걸 과연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내가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보험 설계사들은 20%를 보면서 그래도 이 보험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믿고 싶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은 80%가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모든 보험은 드는 순간 개인에게는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보장성 보험은 필요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누군가가 하는 말과 그들의 진정한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국가와 정부를 동일시합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는 어느 정도 영속성이 있지만 정부는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도 바뀝니다. 따라서 정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개인은 개인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정권 재창출과 원활한 세금 징수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의 목적은 단 하나, 행복한 삶입니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개인 자산가들이 달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피라미드 내지는 쳇바퀴를 지탱시켜줄 성실한 구성원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자꾸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포장하면서요. 하지만 개인은 그 피라미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적게 일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고 대신에 시간을 풍성하게 사용하고 다양한 경험을 최대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어찌 보면 현대적 의미에서의 자유인이겠네요. 몇 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개인에게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모두 다 중요합니다. 물론 흑수저들은 자본이라는 게 없으므로 근로소득밖에는 없죠. 그러니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20년간 최대한 전략해서 목돈을 모으고 그것을 자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자본가들이 통제하는 거대한 피라미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